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위너분들이세요, 위너.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토대를 다질 필요가 있다 해서 뿌리 반다를 잠갔어요. 저희가 숙녀에게라는 곡으로 자기 확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내가 나를 숙녀처럼 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내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렸고, 허그 앤 키세스,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우리를 잘 보호하기 위한 그런 테크닉, 스위핑 요법과 적극 되돌림 테크닉이 언급되고 있어서 저희 지수 씨의 곡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그런 노래가 담겨져 있는 곡으로 막 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위쪽 차크라, 마니푸라 차크라, 복부 차크라 안에 머물러 있다는 복부 반다와 저희가 드디어 특강달이 지나가서 정규 달이 되었죠. 그래서 금요일 수업까지 이렇게 당겨오는 좀 분주한 목요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반다에 대한 언급까지 한번 드릴 거고, 저희가 목반다 창조의 공간인데 또 다른 창조의 공간이 바로 자궁 공간, 장 공간이죠. 그래서 이 목반다를 잠글 때에는 저희가 창조를 상징하는, 달을 상징하는 달경배도 익혀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렇게 빼먹고 가는 게 조금 아쉬워서 특강달로 따로 빼가지고 저희가 지난달 2강 시간에 이 달경배를 또한 익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엇 익혔나 한번 짚고만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복부반다는 우디하나 날아오른다 라는 뜻을 담고 있고, 목반다는 잘난다라, 거미줄, 그물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복부에 불이 잘 지펴지면 몸이 잘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몸을 들어 올려주는 도전적인 안밸런스 자세도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 두개골은 조금 연약한 구조로 경추 1번뼈 위에 살짝 얹어져 있어서 그물망 같은, 거미줄 같은 많은 근육들이 목 옆쪽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근육만 잘 사용되어도 뿌리반다와 목반다가 저절로 잠겨진다고 해서 목반다를 잘 얹어주는 자세, 저희가 낙타 자세를 다음 주 태양경배할 때 주요 자세로 또한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도 복부의 열이 우세한 체질, 가장 소화를 잘 시키지만 그 소화력을 과신해서 체할 수 있는 체질, 위산과다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체질, 피타를 위한 코어 요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목 차크라, 가슴 차크라로 에너지가 잘 띄워지지 않은, 저희가 바타는 그라운딩이 잘 안 돼서 뿌리 내리는 연습을 했다면 카파는 지수의 에너지가 우세해서 잘 눌러 앉으려고만 해서 좀 띄우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가슴과 목의 에너지를 잘 끼워주는 카파를 위한 달경배라고 제가 타이틀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코어 요가를 6월 달에 함께 했었던, 요 시간과 함께 했었던 러블리, 그 악동 뮤지션 분들의 곡이죠. 그래서 모든 이시들에게 사랑을 바친다라는 곡, 바로 자기 사랑의 공간이기도 해서 이 곡으로 오늘 한번 해볼 것이고, 저희가 학원에서 이 수업이 진행될 때만 해도 입동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1강도 입동 전이었다 해서 열심히 뛰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열심히 또 뛰기도 했어요. 점프, 대놓고 뛰어라 라는 그런 곡이 작년 7월 달에 발매돼서 그때도 한번 열심히, 여기는 방학이었던 그 시즌에 열심히 또 뛰기도 해서 떠올라서 한번 시간이 허용된다면 뛰어도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달경배는 에스메랄다, 그 스페인어로 에메랄드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달,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 관계, 달을 요가에서는 거울에 많이 빗대기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부정성이 타인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내 안에 긍정성이 타인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좋아지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거울을 좀 닦아보자 라는 의미로 에스메랄다라는 곡으로 이번 시간엔 달경배를 진행해봤고, 저희 목 차크라 청각과 유사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드렸는데, 그래서 귀를 이렇게 재감하는 연습과 목의 안쪽을 잠가주는 캐차린 무드라, 사자호흡도 저희가 목반다 시간에 열심히 익혔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오늘 책을 놓고 왔는데 책에서 그 소리치유 기법에서 북소리는 암세포를 치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입춘 때도 함께 했었던 곡, 그 사슴신이라는 곡 노래를 들으시면 막 북을 시원하게 때려 제끼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곡이 저는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이 사슴신이라는 곡에 맞춰서 찬드라플로우도 진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는 빼놓고 가는 수업이지만 음악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허용되면 감상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유르베다 리추얼 24가지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한번 나눠보겠다라고 하면서 선정된 도서가 전홍준 박사님의 보디 리셋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 첫 강 시간에는 확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창조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복하다 혹은 건강하다, 풍요롭다를 확언할 수 있다면 그 에너지를 쉽게 이끌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제안사항으로 4가지가 또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호흡, 그냥 숨을 얕게 쉬지 말고 생기를 흡수한다라는 느낌으로 깊게 쉬면 조금 더 그 생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지난달 요 시간에 아유르베다 리추얼 중에서 환기하기를 나눴더라고요. 우리는 음식도 먹고 물도 먹지만 상당히 많은 양 공기를 섭취하기 때문에 잘 주기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와 저희가 음식 좀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물 좀 안 먹어도 할 수 있지만 숨은 5분만 안 쉬어도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 숨을 좀 잘 쉴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리고 땡겨와서 하나를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사항이 음식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소화하고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사항이기도 하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고 웬만하면 오래 씹어서 내 안에서 그런 효소가 발생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보자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실제로 생기를 흡수한다라는 느낌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행복, 건강, 풍요로움을 받아들인다 혹은 모두에게 그 풍요로움을 내보낸다라는 느낌으로 마셔보고 내쉴 때는 그것이 실제로 창조되었음에 감사한다라는 느낌으로 숨을 내쉬면서 생기, 뿌라나를 조금 확장해 보아라 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 리셋은 저희 외과 의사분이 집필하신 책이어서 환자의 실제적인 사례들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가 이 연습을 3개월간 했더니 당 수치가 완화되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또한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음식 과식하지 않고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저희가 다할의 공간, 즐거움과 미각,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는 컬러, 주황 색깔과 연결감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은 미각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시간에 주로 얘기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음미하면서 웬만하면 질병과 연결시키지 말고 즐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지만 급하게 먹거나 조금 불편한 관계와 먹으면 괜히 티하고 괜히 하루가 더부룩해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식사 시간을 귀하게 여겨보자 라는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아침 시간에 어떻게 먹으면 좋으냐에 대한 그런 상세한 표현들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속이 불편하신다 하는 선생님한테도 한번 제안 드렸던 게 볶은 현미차를 아침에 1리터가량을 먹으면 그 신진대사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유르베다 리추얼 중에 하나가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먹어보자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웬만하면 오전 시간에는 이런 너무 더부룩하지 카파도샤가 증진되는 시간이었죠. 오전 시간에 너무 기름지게 먹지 말고 무겁게 먹지 말고 우리가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과일과 야채라고 하죠. 이런 과일즙이나 생과일, 생채소를 식물성 오일에 한번 곁들여 먹어보아라 라는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 먹었으면 잘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전홍중 박사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디톡스법, 저희 요가 정화법 중에 하나가 바스티였죠. 소금물을 1리터가량 먹으면 아래쪽으로 잘 배출되는 에너지가 있어서 바타에게 권하는 정화법이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커피 간장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은 매일 한 번씩 한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 간장, 거슨 커피라고 많이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내리는 먹는 그 커피로 하시면 안 되고 그 거슨용, 관장용 커피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척을 하면은 그런 간을 디톡스하는 효과가 있고 간 청소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적의 간 청소라는 도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요가원 운영할 때는 갖고 있었는데 전 요가원 폐업과 동시에 제가 한 무더기에 책을 버렸는데 그 무더기 중에 하나가 그 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당시만 해도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됐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보고 이렇게 실제로 담석이 배출되거든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되게 개운했던 경험이 있는데 책과 함께 동시에 정보가 사라져서 그 이후로는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은 간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몸을 좀 디톡스하는 혈액의 그런 노폐물을 디톡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 간을 청소해내면 간과 직접적인 연결감이 있는 감정이 분노죠. 분노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숨을 어떻게 잘 쉴 것이고 음식을 어떻게 잘 소화해서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 달 책은 2권이다 해서 요 다른 책은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라는 책은 한 수업의 키워드와 연결감이 있는 것을 제가 뽑아서 나눠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복부반다, 복부 차크라, 자기 사랑, 자기 치유의 공간이어서 그 치유에 대한 제가 장을 한번 선택을 해보았어요. 1장, 14장, 15장 이렇게 1장, 2장, 14장, 15장 1장은 아까 전에 그 프라나,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 프라나의 치유력은 우리 모두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그래서 정말 한의사분들은 우리랑 똑같이 만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만져줘도 뭔가 낫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우리가 쓰면 쓸수록 자가치유의 기능은 활성화된다라는 표현이 1장에 언급되어 있고, 그것을 동양에서는 기라고도 부르고 일본의 치유 테크닉이 레이키죠. 키라고도 부른다라는 표현이 1장에 언급되어 있다면 2장에는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하면서 펜듈럼이라는 도구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거든요. 저희 요가원에서 좀 작죠? 좀 큰 것도 있는데 요가원에서 진행할 때만 해도 이게 직구로 제가 주문을 해서 오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왔어요. 그래서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차크라가 지속도로 잘 돌고 있으면 이 펜듈럼을 몸 그 근처에 올려놓으면 시계 방향으로 이 펜듈럼이 돌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몸에 차크라, 원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잘 순환되고 있지 않다면, 혹은 소화불량이거나 위궤양이 있다면 복부 차크라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 펜듈럼이 돌 수 있고, 이것은 나의 에너지를 조율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으면 한동안은 몸에 이렇게 좀 지니고 다니면 내 에너지와 잘 그런 컨택과 조율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컨택이 잘 된 펜듈럼은 남에게 쉽게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 또한 언급되고 있어서 요즘 이렇게 좀 잘 챙기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7가지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하죠. 오늘 다룰 바로 복부 차크라, 7가지 차크라에 대한 언급을 모두 하고 있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복부 차크라만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복부 차크라, 자의 힘의 공간, 힘의 용광로이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 공간이죠. 오늘 그렇게 내게 필요한 힘을 용광로처럼 불을 한번 지펴보는 연습을 해볼 것이고, 저희가 14장에서는 이제 하라장이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 차크라는 5차원의 에너지 장을 다루는데, 이 하라장은 조금 더 깊은, 차크라를 형성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은 그 에너지 장, 5차원의 에너지 장을 나눈다 하면서, 이 하라장과 접속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끔 임사 체험하시는 분들이 글을 쓰죠. 임사 체험하는 그 장과 접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임사 체험하셨던 분의 책을 함께 읽기도 했거든요.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 건강하지 못한 그런 관념들을 좀 재정렬하는 시간 또한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라장을 강화시키는 테크닉으로 단전과 가슴과 정수리를 연결해 보아라 라는 테크닉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테크닉을 제가 오늘 코어 플로우에 한번 접목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연결을 해볼 것이고, 또한 코어 스타의 자질, 코어 스타 차크라라는 것이 또한 언급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하는 플로우 이름이 코어 플로우인데, 이 코어 스타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제가 이번 달 플로우 이름은 코어 스타 플로우라고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스타 차크라는 3번 차크라와 4번 차크라 사이에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차크라의 자질도 복부 차크라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어 스타의 불빛이 강력해지면 의도로 극복 불가능한 문제들이 사라진다고 해요. 엄청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 15장에서는 이 하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 치유 계획 세우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리면, 그러니까 라이프를 좋게 만들면 의도로 극복 불가능한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후자의 경험만 하고 싶지만 전자의 경험을 기반하지 않고 후자의 경험을 하고 싶지만, 이 전자의 경험을 좀 잘 쌓아내면은 후자의 경험들이 수월하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알람을 듣고 눈 뜨기가 힘들면 수면 시간을 한 10분 정도 앞당겨 보자라는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유르베다 리추얼 첫 번째가 바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 오프라인이 활성화되는 시대지만
온라인이 활성화되는 시대지만 오프라인적으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접촉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신상 직업으로 스너글러가 뜨고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안아주면서 재워주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조금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는 접촉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하루에 2번 20분 정도 하는 것이 좋고 햇볕, 이 보드리셋에서도 전웅주 박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햇빛 쬐기거든요. 햇빛을 하루에 20분 정도는 쬐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과 음식, 우리 30세 이상 다 30세 이상이시죠. 30세 이상이시면 소식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 단백질은 계란과 견과류로 모두 보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1리터가량의 물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과 야외에서 계절이 허용된다면 러닝하는 것 혹은 그것도 힘들다면 운동을 생활화해보아라 라는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식적으로 계단을 걸을 수도 있고 주차를 조금 일정한 거리에 하고 좀 걸어 다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감정 정화에서는 글쓰기로 감정을 좀 풀어내 보아라 라는 제안사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로 올리거나 블로그를 운영해도 좋지만 이 공개 여부는 조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면서 이 글쓰기 할 때 우리가 글이 처음부터 잘 안 써지잖아요.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있는데 제가 와닿았던 퀘스천을 여기 한번 써보았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동안 당신은 어떻게 돌보았는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뤘는가에 대한 답을 해보아라 라는 이런 퀘스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복부 공간, 자기사랑의 공간이죠. 내가 나를 좀 건강하게 아낄 수 있을 때 타인까지도 돌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타인을 돌보다 보면 나를 해치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답을 해보아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아까 전에 북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청각과 연결감이 있는 공간, 그리고 목 차크라, 기저귀 차크라 오쇼라는 분은 또 나둠의 공간이라고도 상징했거든요. 가슴 촉각은 우리가 1대1로 에너지를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목소리로는 1대 다에게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 차크라 나눔의 공간이기도 해서 제가 소리치유와 에너지 나누기라는 이 주제도 한번 3강 시간에 선정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소리치유에서는 이 진동수를 높인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진동수를 높인다는 것은 일정한 순도의 그 진동수를 유지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뜻이 바로 가슴 차크라 이름의 뜻이기도 하죠.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나하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나하타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아나하타 차크라 사랑의 공간이었죠. 우리가 사랑의 주파수에 공명하면 부정성이 남을 공간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좀 일으켜보는 찬팅이 제안되고 있어요. 특히나 가슴 차크라의 그런 공명감을 진동시켜주는 찬팅이 옴, 아, 훔이라고 해요. 가슴 차크라의 비자 만트라가 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한번 가슴 차크라, 그 사랑의 에너지로 공명되어 보자 라는 제안이 되어 있고 특히나 북소리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암세포를 치유한다 해서 저희가 북소리가 막 등장하는 사슴신이라는 곡으로 달경배를 또한 진행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19장에는 에너지 치유 나누기에서 이 공간 정화 명상이 제안되고 있는데 제가 공간 정화 명상 한번 읽어봐 드리면 좋은데 오늘 책을 놓고 왔네요. 그래서 공간 정화 명상을 한번 나누어 보았고 이 힐러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긴 부분 언급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힐러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까 자칫하면 사기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힐러의 힐링을 받는 사람의 어떤 경계선을 적절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과 이 힐러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서로의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긴 부분 나눠지고 있어서 또한 나름 다른 부분에서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눔의 공간, 목반다도 적절히 잠가볼 것이고 자기 치유, 자기 사랑의 공간, 복부 반다도 우리 코어 요가로 잘 잠가보도록 할게요.